대구 동구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유익한 강좌를 소개합니다. 우리 동네 배움터 이규호입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습니다. 해도 길어지고 추위도 조금씩 물러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도 따라 돌아가게 되고 이렇게 돌아가는 삶을 살아도 되는가 하는 의문, 때로는 걱정도 들기도 합니다. 이런 삶의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길은 많이 있겠지만 오늘 그 한 길을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좁고 좁은 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나를 깎고 잘라서 스스로 작아지는 것뿐. 이젠 버릴 것조차 거의 남은 게 없는데 문득 거울을 보니 자존심 하나가 남았네. 두고온 고향 보고픈 얼굴 따뜻한 저녁과 웃음소리 고개를 흔들어 지워버리며 소리를 듣네. 나를 부르는 쉬지 말고 가라는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익숙해가는 거친 잠자리도 또 다른 안식을 빚어 그마저 두려울 뿐인데 부끄러운 게으름 자잘한 욕심들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하루 또 하루 무거워지는 고독의 무게를 잡는 것은 그보다 힘든 그보다 슬픈 의미도 없이 잊혀지긴 싫은 두려움 때문이지만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으며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는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기 위해.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신해철의 민물장어의 꿈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교수님, 얼마나 나이를 먹어야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히 못 얻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서는 인문학 특강 과정 그리고 새로운 토탈 케어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
박기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다시 초대했습니다. 예, 얼마 감사합니다. 만인가요? 1년 만이네요. 벌써? 예.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근황 좀 부탁드립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년 전에 우리 동네 배움터에 일기 출연자로 출연하고요. 1년 만에 또 출연을 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모신 거예요. 보통은 이렇게 감사합니다. 자주 안 모십니다. 예, 네,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네, 먼저 인문학 특강 강좌를 또 운영하셨잖아요. 네네. 네, 원래는 이제 처음에는 테니스 이야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는 인문학 특강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죠. 좀 어땠습니까? 예, 재밌고 즐겁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강좌는 지금 4회 연속 계속 하고 있고요. 또 인문학 강좌도 테니스만큼은 아니지만 간간히 열어서 또 사람들에게 좀 힘과 용기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테니스는 미어 터진다고 하는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네. 테니스가 워낙 재밌는 운동이고 또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운동이어서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즐겁게 2-3시간씩 이렇게 운동하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있어서 저도 보람차고 참 좋습니다. 네, 대구 경북 지역에서 테니스 레슨계의 포식자로 큰일 날 말씀이십니다. 활약하고 계시는 박기석 교수님이십니다. 예. 인문학 특강 얘기를 좀 더 하면은 거기에 좀 학생분들이 들으시면서 뭐 놀라는 내용이나 또 반응이 좀 특별했던 순간이 있을까요? 예, 제가 그 인문학 강좌의 그 좀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개설을 해봤는데요. 이제 좀 기억에 남는 건 상처와 치유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인문학 강좌를 한번 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가정 문제로 또 어떤 직장에서의 그런 어려운 문제로 이랬던 분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얘기를 좀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정말 이렇게 긴 시간을 두고 자기를 드러내서 얘기하고 또 다른 사람이 공감하고 위로하고 또 책을 통해서 그런 데 대해서 좋은 좀 그 교훈을 받고 시사를 받고 이러면서 상당히 제가 볼 땐 치유를 그러니까 한 2달 정도 했는데 그동안이라도 상당히 치유를 받고 나가는 걸 보고 참 보람 있고 좋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책을 같이 읽고 뭐 같이 공부하는 취지로 네네. 여셨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또 오픈하고 그게 이제 치유 받기까지 되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참여자들의 마음을 여셨습니까? 뭐 제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 책 자체가 그 마음에 관한 책이고 좋은 책이고 또 같이 그 참여했던 분들이 서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공감하고 서로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자체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또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담담하게 내용을 적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라 그럴까요? 처방책 이런 것들을 써놓은 책이어서 그런 책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얘기를 시간은 사실 2시간이었는데 3시간 반 어떤 경우는 4시간 저녁 때 시작해서 밤 그 11시가 다 돼서 끝날 정도로 자기 얘기를 편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로 또 치유를 스스로 받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그 기간만큼은 조금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데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다 자기의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데는 익숙해져 있지만 자신의
또 약점이나 상처를 이야기하는 것에는 익숙치 않잖아요. 네네. 근데 그것을 허물기 위해서는 뭐 물론 member들의 어떤 구성도 중요하겠지만 또 그것을 운영하신 교수님의 좀 비법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네. 뭐 10시 11시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예. 거기에 쏟은 열정이 그 비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예. 네, 그럼 그 인문학 강좌 중에서 또 이제 좀 기억에 남는 문구, 그 책 중에서 특히나 어떠한 문구 또는 그 구절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런 기억이 좀 있을까요? 특별히 뭐 문구가 지금 당장 기억나는 건 아닌데요. 그 책이 지금 얘기하는 건 우리가 이렇게 인위적인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잠깐 여기서 무슨 책이었죠? 지금 그 언급하시는 게?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네네. 책이었고요. 네. 원래 세 권으로 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 인생 수업, 나무를 심은 사람은 이제 장지원호 작이고요. 인생 수업은 퀴블러 로스 죽음학의 그 대가죠. 그 다음에 그 홍성남의 그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이거 마음에 관한 책이고요. 다 좋은 책들이어서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그 나는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거 인생 수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째 인위적인 어떤 그런 틀, 그 내가 뭐 몇 살까지는 꼭 진급을 해야 되고 내가 이 주어진 숙제는 꼭 기한 내에 꼭 해야 되고 이런 책임감에 너무 사로잡혀서 자기의 어떤 삶을 편안하게 펼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러지 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위에 이 수많은 축복이 널려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누리면서 살아가도 괜찮다. 그리고 이제 나에게 어쨌든 상처를 주거나 뭐 그런 사람에 대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다. 이런 위로도 주고요. 그래서 좀 심할 이제 이렇게 표현하자면 당신한테 상처를 주고 지금도 유감이 깊은 사람한테는 벽에나 뭐 책상이나 이런 걸 앞에 두고 수건으로 때리면서 왜 그랬냐고 욕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조심스럽게 착한 사람으로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런 상처를 치유하면서 자기 스트레스도 풀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점들이 이제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예. 안 착해져도 괜찮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어떻게 삶에서 좀 교수님도 적용하고 계십니까? 안 착해지는 법? 원래 저는 별로 안 착하기 때문에 저는 전혀 몰랐던 내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삶에서 적용하고 계시는군요. 네네. 그 이제 무엇을 가르치든 간에 가르치는 사람들도 배우게 마련이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인문학 강좌를 통해서 또 학생들과 같이 교류하시면서 네. 또 배우신 것도 있을까요? 예, 많죠. 그 중에서 하나만 얘기하자면 요즘 제가 이제 느끼고 있는 건데 사람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얕은 물에서 이렇게 놀지 말고 깊은 곳을 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를 들어 물고기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해변가로 나와서 얕은 물 속에 있으면 네. 또 우리 그 횟집에 그 얕은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들은 힘들고 피곤할 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런 거 달리 저 깊은 바다 속에서 마음껏 유영하고 있는 고기들을 생각하면 그 고기들이 행복하고 생명력이 넘치듯이 우리 사람들도 조그만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조그만 쾌락을 얻기 위해서 또 조그만 명예를 얻기 위해서 거기서 아둥바둥하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좀 삶의 어떤 보람이라 그럴까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나를 내놓는 그런 좀 깊은 그 차원의 그런 일을 하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쪽으로 자꾸 자기를 향하면 더 좀
깊은 행복감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얕은 물로 나오면 횟집으로 간다. 그렇게 결론 결론을 내릴 수 잘 있을까요? 지어주십니다. 네. 역시. 네, 이렇게 이제 깊은 물을 향해서 교수님도 계속 움직이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창업과 관련돼서 어떤 네.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얘기를 한번 이제 신청곡 한 곡을 듣고 예.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떤 노래를 들으면 좋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훅 들어오셔가지고 이 신청곡을 받으시네요. 글쎄요, 뭐가 좋을까요? 예, 최유리의 살아간다 한 곡 신청하겠습니다. 최유리의 살아간다. 예. 네, 같이 듣고 오시죠. 예. 나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보일걸. 그 말을 굳게 믿은 채 다시 살아간다. 나는 조그맣게 꿈꿔온 세상에다 내 작은 발을 내딛고 다시 살아간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에 너무 지쳐 맘의 문을 닫고. 나는 사랑이 좋아, 나의 말들이 좋아. 그래 조금만 더 살아간다. 나는 쉽게 오지 않을 날에 잔뜩 기대를 걸어두고 밤이 올 때 울다 부은 눈으로 나를 샌다. 또 그렇게 살아간다. 나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끝인걸. 그 말을 굳게 믿은 채 다시 살아간다. 나는 조그맣게 꿈꿔온 세상에다 힘 빠진 발을 내딛고 다시 살아간다. 도무지 알 수 없는 말들에 너무 지쳐 맘의 문을 닫고. 나는 사랑이 좋아, 나의 말들이 좋아. 그래 조금만 더 살아간다. 나는 쉽게 오지 않을 날에 잔뜩 기대를 걸어두고 밤이 올 때 울다 부은 눈으로 나를 샌다. 또 그렇게 살아간다. 난 또 이런 힘이 빠진 나를 붙잡고서 또 살아간다. 내 마음을 다 지켜져 버린 나는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보일걸. 그 말을 굳게 믿은 채 다시 살아간다. 나는 조그맣게 꿈꿔온 세상에다 내 작은 발을 내딛고 다시 살아간다. 네, 최유리의 살아간다. 사실 이제 제가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노래를 신청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노래가 그냥 좋았어요. 예. 그냥 좋은 걸. 예. 네, 좋은 걸 어떻게? 예. 네, 좋습니다. 아까 이제 횟집 얘기했었죠. 예. 깊은 물. 요즘에 이제
깊은 물로 나아가는 창업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좀 예.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보통 이제 인생 2막이라고들 하죠. 자기 이제 젊었을 때 직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어떤 그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냥 그동안에 고생했으니까 좀 쉬겠다. 이제 이것도 참 좋고요. 또 제2의 취업을 해서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걸 창업을 통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제3의 방법을 좀 선택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하고 싶은 뭐 사업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요. 그런 일을 좀 해보기 위해서 개인 사업자를 냈습니다. 네,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황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박희석 교수님이 8월에 이제 은퇴를 하시죠. 네네. 네. 뭐 당분간 강의는 하신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예. 네, 그렇지만 이제 제2의 길, 제3의 길을 준비하시면서 창업을 네. 하게 되셨다. 그런데 그 창업하신 그 업체 사업명이 뭡니까? 조금 들으시면 웃으실지 모르겠는데요. 박기석의 행복 아카데미 일단 가칭입니다만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름은 박희석의 예. 그러니까 제 이름을 넣어서 좀 꼭 신용력도 넣어야 됩니까 그거? 아니 그냥 믿고 오시라는 뜻으로. 아 좋습니다. 예. 네, 믿을 수 있는 이름 박기석. 예. 박기석의 행복 아카데미라고 이제 창업을 하시는데 네. 도대체 여기서 뭘 배우는 겁니까? 행복이긴 한 것 같은데.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 저도 아직 구체적으로 세팅을 다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강 지금 이제 사무실 이제 얻고 3월 정도에 이제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대체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이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마음의 어려움들이 많고 또 그 마음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도 있지만 그 몸의 어떤 그 부조화 또 운동 부족 뭐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람은 몸과 마음뿐만 아니고 영혼도 중요한 기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세 가지가 모두 건강할 때 행복한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그 내담자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오시면 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유도하고 뭐 인도한다 그러면 너무 이제 거창한 표현이고 어쨌든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행복 아카데미에 오시면 아까 신체와 마음과 또 영혼 네,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웰빙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네. 그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죠.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다 자기 영역에서 몸이면 몸, 건강, 헬스장, 뭐 또는 상담소, 네, 또는 종교 시설, 네. 그게 어떤 종교든 간에 그 각각 이렇게 좀 분리된 그런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네, 활동을 하시고 또 뭐 그게 사업이 되기도 하는데 네, 이 세 개를 같이 섞을 통합할 네. 그 어떻게 용기를 내셨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나무라시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가 네.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 제가 뭘 다 한다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네. 어느 한쪽만 이렇게 강조한다고 사람이 건강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상담을 해보고 그 내담자의 어떤 좀 부족한 부분 또 좀 효율적으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그걸 좀 파악을 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운동하는 분은 운동만 가르치고 또 마음에 관한 상담은 마음에만 이렇게 국한되고 또
영혼이 꼭 종교하고만 연결된 건 아니지만 음. 뭐 자연이라든지 사람 사이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영혼의 문제하고 좀 연결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조화를 보고 어느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하고 조합을 잘하면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좀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거창하지만 해봤습니다. 근데 예. 저는 이제 이게 되게 거창하지만 네. 걱정이 좀 덜 되는 건 뭐냐면 아까 이걸 다 혼자 하신다는 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좀 안심이 되는데 저 좋은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이제 뭐 연결을 해준 즉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처럼 하신다는 예, 말씀이신가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제 어떻게 연결해 줄까를 이제 고민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네. 그런 처방을 내려주기 위해서는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네. 눈이라든가 또는 네. 도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접근하실 생각이신가요? 뭐 지금 그 문제는 어떤 뭐 객관적인 기계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거고요. 네. 어쨌든 제가 그 최선을 다해서 그분하고 이렇게 기초 상담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상태를 보고 또 몸은 외형으로 보이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뭐 살이 쪘다든지 네, 비대하다거나. 예, 그러면 또 이제 좀 살도 좀 빼는 게 필요할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마음이나 좀 힘든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 어떤 그 방법이 좋을지 제가 어쨌든 물론 그 과정에서는 그 필요한 뭐 검사라 그럴까요? 뭐 이런 것도 네네네.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인 상담을 통해서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상담이라는 게 이제 마음으로 말로 끝나기 쉬운 활동 같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실제적인 실천, 행동, 움직임으로 연결된다. 그렇게끔 도와준다라는 것에서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좀 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이게 통합한다라는 측면 말고 또 이 박기석의 행복 아카데미는 왜 특별한가요? 이제 제가 그 운동을 원래부터 좀 좋아해서 심하게 좋아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운동을 제가 해보고 지금 또 테니스를 직접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런 운동을 하고 또 가르치고 거기서 같이 운동하면서 좋아지는 꼭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마음도 좋아지고 성격도 밝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케이스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상담을 제가 뭐 전문적인 상담을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학교 선생으로 있으면서 학생들 상담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그 직업을 가지고 상담한 건 아니지만 친구들이나 또 친지들 이런 상담을 하면서 얻은 그런 좀 노하우 그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좀 행복 관련된 이 행복 관련된 거고 또 영혼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죽음 불안에 관한 내용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좀 파악을 하면 뭐 제가 어떻게 그걸 다 알 수는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그분한테 이제 좀 필요한 당신은 좀 뭐 운동 테니스를 쳐봐라. 테니스 치기에는 조금 지금 너무 체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골프나 아니면 걷기를 좀 해보시라. 그다음에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러면은 좀 상담을 예를 10회면 10회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또 어떤 영혼의 어떤 그런 그 어두움 또 먼지가 끼어 있는 이런 분들한테는 좀 종교적인 그 내용 그러니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그 어느 종교를 꼭 하라는 건 아니고요. 뭐 그분이 불교에 좀 관심 있으면 템플 스테이도 좋고 또 기독교에 관심이나 좀 성향이 맞으면 조용히 뭐 교회나 성당에 가서 좀 앉아 있는 것 자체로도 그분한테는 좀 도움이 될 테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그 대신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사이비 종교나 이런 거하고는 절대 단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제가 그 부분까지 뭐 같이 가서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에 건강한 정통 종교를 한번 이렇게 가져보라든지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사실 이제 그 박희석 교수님은 원래는 법학 교수님이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테니스를 지나치게 많이 치시고 골프도 지나치게 많이 치시고 예. 또 갑자기 교육학, 예, 상담학을 공부하신다고 또 박사학위를 다시 하시고 예. 이런 것들이 남들 봤을 때는 뭐 하는 거지? 오지랖이라고 보죠.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인생의 한 지점에 딱 다다르니까 그게 또 통합이 되는 예. 그런 시점이 오는군요.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쯤에서 또 한 곡 우리 네. 신청곡 더 듣고 가시죠. 네. 어떤 곡을 들을까요? 전영록 윤신의 연민. 연민 네. 한번 들어보시죠. 윤신의 전영록. 예, 그래도 네, 좋습니다. 윤신의 레이디 전영록의 퍼스트입니다. 원래 그분 노래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연민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예. 그대와 걷던 이 길이 옛날처럼 멀구나. 그때가 그리워져도 다시는 생각 않으리. 주문에 전한 슬픔이 잊혀지길 원했네. 뜨거운 그대의 손길, 뜨거운 그대의 손길, 지금도 잊지 못하네. 슬픈 뒤엔 그리움이 오고 돌아서면 한숨뿐이네. 돌아오긴 너무 먼 곳에 찾아가긴 너무 높은 곳에 우리는 알아요. 잊을 수 없는 줄 따로 흐르는 저는 알아요. 우리 마음을 알아요. 처음에 전한 슬픔이 잊혀지길 원했네. 뜨거운 그대의 손길, 뜨거운 그대의 손길, 지금도 잊지 못하네. 슬픈 뒤엔 그리움이 오고 돌아서면 한숨뿐이네. 돌아오긴 너무 먼 곳에
여기 너무 높은 곳에 우리는 알아요 잊을 수 없는 줄을 따로 흐르는 저녁은 알아요 우리 마음을 알아요 처음에 내 잔한 슬픔이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네, 윤신의 전용록의 연민 듣고 오셨습니다. 정말 오래된 노래인데 예. 이 옛날 노래가 이제 슬슬 들리고 좀 뭐랄까 이게 심금을 울리기 시작하는 거 보니까 예, 저도 나이를 먹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 괜찮으셨던 모이죠. 네, 좋았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수님하고 점점 가까워지는 아, 신체적으로. 젊은 노래를 들을 걸 그랬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제가 이제 드는 질문, 궁금점이 생깁니다. 박희석의 행복 아카데미. 여기에 가면 꼭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착각, 예, 맞습니다. 그런 믿음, 신념, 예, 이런 예. 것들이 생기는데, 예, 예. 행복이 뭘까요? 그렇죠. 사실 행복이라는 말을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고요. 또 제가 뭘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사람마다 행복에 관한 견해라 그럴까요? 생각들은 뭐 워낙 다양하고 또 우리 알다시피 저 고대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철학자들, 뭐 신학자들 또 각자 개인이 다 행복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뭐 옳다라든지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생각하는 행복은 사람이 생기 넘칠 때 행복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생기가 넘칠 때 행복하다. 예, 예. 네. 그래서 생기가 이제 넘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살고자 하는 의욕이나 하루하루가 즐겁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나 자연이나 사물들이 다 이렇게 감사하게 여겨지고 축복으로 여겨지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그러려면 자기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몸과 마음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물론 또 영혼에 대해서도 뭐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요즘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그 문헌에서 달라진 내용 중에 하나가 영혼이라는 단어가 10분의 1로 줄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영혼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게 그렇죠. 됐군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몸이 예쁘고 날씬하고 또 건강하고 이건 생각을 많이 하고 그다음 마음도 내가 편하고 이런 거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영혼이라는 말도 참 어렵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 내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런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벽장 속에서 녹슬어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생기가 없고 좀 다른 몸과 마음은 편안한데 뭔가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야말로 생기, 의욕 이런 것들이 생생하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혼의 건강도 꼭 우리는 생각을 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행복이 뭐냐? 행복은 정의를 이제 내리시기보다는 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생기가 있어야 네네. 행복할 수 있다. 네.
예, 근데 그 생기는 세 가지 이제 측면에서 예. 채워져야 되는데 예. 몸과 마음과 예. 영혼. 예. 이 세 가지 측면이 다 충족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박희석의 행복 아카데미는 앞에 두 개보다는 좀 세 번째 좀 더 초점을 두는 것이 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 영부족해서 그런 분들한테 뭐 영혼부터 얘기를 하고 뭐 또 그분이 또 영혼이 어떤지는 또 저도 모르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운동의 중요성은 웬만한 사소한 스트레스는 운동해서 땀을 한번 뻘뻘 흘리고 나면은 사라지는 것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몸으로 뭐 땀을 뻘뻘 흘려서 웬만한 스트레스는 날려버리고 또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또 깊은 어떤 유감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는 또 마음의 그런 또 치유라 그럴까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대표적인 게 상담이겠죠. 그다음 뭐 여행을 하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독서 모임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영혼을 얘기한 이유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요즘 얘기하는 경우들이 드물기 때문에 물론 이제 종교에서 얘기는 많이 하지만 특히 AI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즉각적인 어떤 즐거움만을 계속 제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조용한 상태에서 내가 그야말로 조용한 그 내밀한 소리에 의해서 좀 울려 나오는 그런 또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가지지 못하면 영혼은 좀 사장되고 그야말로 벽장 속에 틀어박혀서 울고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영혼을 꺼내서 닫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면 우리가 좀 뭔가 마음이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들이 우리를 좀 생기 있게 해주고 극복해주는 그런 내성이랄까요? 그런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제 근래 들어서 많이 약화돼서 좀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전부 균형 있게 챙긴다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장 눈앞의 일들을 쳐내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신체적인 거 몸으로 즐길 수 있는 건 채울 수 있지만 또 정말 보이지 않는 마음 또는 영혼 이런 것들을 놓치기 쉽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네. 근데 교수님은 그러면 이 세 가지 영역을 스스로 챙기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예, 저는 운동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는데요. 저보고 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몸의 저항을 바로 느끼기 때문에 그냥 추운 날 나가기 싫고 더운 날 땀 흘리기 싫고 이러다 보니까 운동을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당장 몸의 저항을 이기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이제 이걸 위해서 저는 테니스를 위주로 많이 운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하고 난 이후에도 걷기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어쨌든 몸이 피곤해서 거의 이불 속에 기어 들어가다시피 할 정도로 녹초가 돼서 잠을 자야지. 물론 이건 제가 약간 운동 중독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들으시고요. 그래서 잠을 푹 한 7, 8시간 자고 일어나면 훨씬 개운하고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영혼 부분은 자연과 많이 접하고요. 또 제가 뭐 개인적인 그런 종교를 얘기해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지금 성당을 나가고 있는 입장이어서 조용한 좀 성당에서 앉아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용히 이렇게 좀 하느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고 또 좋은 분들 우리 이 교수님 같은 분들 만나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그런 것들이니까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계라든지 뭐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수다 떠는 것도 참 마음에는 좋은데 조용한 어떤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 이제 거기에 영혼의 생기를 얻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뛰다 보면 멈추는 걸 까먹게 되고 가만히 있다 보면 또 움직이는 걸 까먹게 되는데 이것을 골고루 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러한 도움을 많이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주실 것이라 기대가 됩니다. 네. 아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대구 동구 FM 공동체 라디오. 자, 이제 창업 얘기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네. 박기석의 행복 아카데미. 네, 이제 모든 것을 토탈 케어로. 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과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시겠다. 돈이 될까요? 돈 뭐 되겠습니까?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이렇게 이걸 통해서 몇 분이라도 좀 이렇게 삶의 힘을 얻고 생기를 되찾을 수 있으면 그걸로 보람차고 좋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의미를 찾아 가시겠다. 네. 그런 말씀을 이제 사모님한테 하셨을 때 창업의 계획에 대해서 네. 반응이 어떠셨습니까? 그 뭐 볼 것도 없죠. 뭐 그냥 근데 또 제가 쓸데없는 고집이 세서 반대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하세요. 지금 뭐 그런 분위기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암묵적인 허락은 받으신 상태고, 네. 네, 대신에 뭐 전폭적인 지지는 없는. 그건 전혀 없다고 봐야죠. 예. 그 창업하실 때 대출이라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들어가는 기초 비용을 좀 줄이고 네. 조금씩 이제 좀 넓혀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디에다가 이거를 이제 창업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그 대구대학교에 제가 재직을 했고 그 앞에 이제 창업 보육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사무실을 하나 지금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대구대학교 경산 캠퍼스 앞에 네. 거기로 가면은 그러면 이제 교수님을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이제 가능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4월 정도부터면 가동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4월 예. 1일부터? 예, 3월 달에 이제 이사를 좀 하고 4월부터 조금씩 이제 일을 해 나갈까 생각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사업 개시되면은 예. 네, 또 알려주시면 개업식에 저도 초대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네. 자, 우리 동네 배움터 특별 프로젝트 출연 강사님의 지혜를 담은 명언을 우리 인류의 명언이 되도록 팍팍 밀어드립니다. 지난번 처음 나오셨을 때 죽을 때까지 인생의 비기너로 살아라. 그걸 기억해 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 명언은 제가 한 생각에는 한 10명 정도는 네. 기억하고 계실 것 같은데. 10명이면 이제 과분하죠. 예. 네. 근데 이제 2탄 더 오래 더 이제 많은 분들한테 기억이 남는 그 명언을 좀 이제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내가 만든 명언. 자, 2탄입니다. 뭡니까?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네. 어떤 의미인지는 이렇게 추측은 가능할 것 같은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눈앞에 있는 이제 조그만 것들에 마음이 가죠. 그리고 당연히 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즐거움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만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어떻게 보면 광대무변하고 또 축복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좀 깊고 넓고 좀 표현이 과할지는 몰라도 좀 무한한 대로 그물을 던져서 그쪽으로 추구를 하다 보면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마치 아까 얘기한 대로
깊은 물 속에서 마음껏 유영하는 그런 고기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네. 행복하듯이 우리 인간도 생기 넘칠 때 행복하니까 그렇게 생기 넘치려면 조그만 그런 이익보다는 좀 보람 있고 큰 가치를 갖는 그런 일에 좀 나의 생각과 노력을 기울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이제 또 좋지 못한 버릇 있지 않습니까? 말꼬리 잡는 거. 예, 좋습니다. 아니 아까 깊은 데로 가야지 물고기가 산다고 안 그러면 횟집으로 간다고 했는데 예. 또 깊은 데에서 물고기를 그물을 던지면 예,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는 또 다시 잡히는군요. 네. 어쩔 수 없이 물고기는 잡히게 되어 있다. 그렇군요. 거기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게 있는데. 네, 이해해 주십시오. 농담입니다만 예. 예, 어쨌든 깊은 곳, 네, 의미가 있는 곳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천박하지 않은 가치를 이제 찾아서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찾으셨습니까? 뭐 꼭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가 인간은 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고 또 인간은 본성 자체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일하고 노력할 때 행복을 느끼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그동안에 많은 걸 얻어서 또 혜택을 받고 이렇게 잘 살아왔듯이 저도 이제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네, 베푸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방금 이제 든 생각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게 있어야 되는데 뭘까 이제 그 고민을 하면서 그 베풀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근에 김밥 천국 뉴스를 들었는데 네. 김밥 천국에서 김밥 메뉴가 사라졌대요. 그래요? 예, 뭐 비용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네. 김밥류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뉴스에 나온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김밥 천국에 김밥이 빠지면은 예. 도대체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워낙 많은 걸 팔잖아요. 돈가스도 예. 팔고 뭐도 예. 파는데 예. 뭐 핵심적인 게 너무 빠진 것 같다 이런 근데 생각이 구체적인 들었는데. 상호명을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까? 우리 뭐 괜찮지 않을까요? 동네 방송인데. 예, 그래서 편집하십시오. 그럼 김땡 천국.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꼭 필요한 게 있어야겠다. 예. 그런 고민이 좀 있었는데 네. 오늘 또 나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예. 또 그런 것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또 때로는 혼자서 답을 찾기 어려우면 갈 곳, 네. 박기석의 행복 아카데미 이런 도움도 찾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꾸 부담을 주시네요. 네. 왜냐하면 제가 잘 살아야지 그 도움이 될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네, 이제 제가 옆에서 몇 년간 이제 봐왔는데요. 잘 사셨고 또 잘 살도록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박기석의 행복 아카데미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깊은 데에 그물을 던져라. 던져라. 예. 네. 그래서 잘 되면 대구대 앞뿐만 아니라 대구 중심 또는 뭐 서울까지 이게 이제 널리 퍼지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출연 1년 만에 하셨는데 그 출연 다시 하신 소감과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생각지도 않았는데 우리 이 교수님께서 또 이렇게 1년 만에 똑같은 방송에 게스트로 또 나오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네요. 그리고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제 이렇게 뭐 잘난 체만 이번 시간에 한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앞으로 이런 방송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조그만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위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고 우리가 좀 더 이런 그 서로의 그 탤런트랄까요? 그런 것들을 나누어서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구대학교 평생교원에서 인문학 특강 그리고 즐거운 테니스를 거쳐서 이제는 박기석의 행복 아카데미 창업까지 계획하고 계신 박기석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는 노래 한 곡 틀어드리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황가람의 나는 반딧불인데요.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벌레였다. 그래도 괜찮다. 난 눈부시니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운 좋게 몇 년 전에 미국 중서부 시골 지역의 아주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수천 마리의 반딧불이 초저녁에 반짝이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별이 아닐지는 모르지만 눈부시게 반짝이는 별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희석 교수님도 같이 인사하시죠. 예.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대구동구 FM 공동체 라디오